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찰계수 측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목표를 같이 살펴보면요. 마찰력의 종류를 알고 마찰력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찰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의 실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마찰력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원인을 분석하려면 예를 들어서 마찰력은 뭐 곱하기 뭐다 라고 했을 때 요 각각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면은 얘가 크면 클수록 마찰력도 크구나,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마찰력도 같이 작구나, 이런 식으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찰 계수의 정의가 무엇인지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마찰력의 기본 정의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여 상대적인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 그 접촉면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바닥면에다가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고 그 물체를 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의 평형에서도 배웠겠지만 얘가 작용하는 힘이 오로지 내가 끄는 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얘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가속 운동은커녕 꼼짝도 안 하거나 아니면 움직이긴 움직이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힘을 줘야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뭔가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정확히 말하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이게 바로 마찰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여 상대적인 운동, 그러니까 정지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또는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근데 제가 예시를 지금 여기서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줘서 물체의 운동도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찰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는, 즉 마찰력이 반대 방향인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항상 반대 방향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정의를 보면은 운동을 방해한다고 했지 반대 방향이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같은 방향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시를 볼게요. 우리가 자동차 트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통 물체를 실은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정지해 있다가 이쪽 방향으로 출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갑자기 급발진을 하지 않는 이상 물체도 서서히 같이 가속이 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그러면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어떤 힘을 받았다는 건데 그때의 힘이 뭘까요? 당연히 마찰력입니다. 이 자동차랑 이 물체의 접촉면이 있고 이 접촉면이 내가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상태를 방해하는, 왜 이렇게 썼지? 방해하는, 그리고 그 결과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 마찰력의 힘은 이쪽 방향이고 운동 방향도 이쪽 방향이네요. 그래서 꼭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라도 마찰력이라고 해줄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정지를 방해 또는 이미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바닥면 위에 놓이게 된다면 얘가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정지하게 되겠죠. 이것도 방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아까랑은 또 다른 예시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마찰력의 정의는 안다고 하고 마찰력의 종류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해보고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무거운 물체를 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무거운 물체를 민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근데 미는데 맨 처음에는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힘을 줘도 얘가 움직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얘가 조금 수월하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무거워서 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더 적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수월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지하고 있을 때랑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마찰력이 서로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물체를 힘을 준다 아직 안 움직이네 준다 하다가 어느 피크점을 찍고선 얘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좀 수월해지는 그 경험, 그게 바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 이 부분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겪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마찰력이 변화하는 구간이 생기고, 운동 마찰력은 일정해요. 그리고 보통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운동 마찰력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찰력의 종류를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물체가 마찰력을 변화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가벼운 물체보다는 무거운 물체의 마찰력이 더 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 경험상. 근데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물체예요. 똑같은 물체인데 유리면에서 조금 비교적 미끄러운 면에서 힘을 주느냐 아니면은 나무와 같이 좀 거칠거칠한 곳에서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뭔가 힘을 준 거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니면 이미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힘을 줘야 되는 정도가 다른, 즉 마찰력의 정도가 다른 걸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물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이 접촉면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구나. 근데 이 접촉면의 상태는 접촉면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동일하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달라지는 걸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접촉면에 따라서 얼마나 마찰력의 크기가 커지는지 그 상수를, 그 계수를 우리는 마찰 계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찰력을 영어로 프릭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을 그냥 스몰 f라고 적어볼게요. 요거를 마찰 계수 뮤와 곱하기 수직 항력으로 마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물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진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물체의 무게랑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물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뭐가 달라져요? 이 물체가 이 바닥면을 누르는, 수직한 방향으로 바닥면을 누르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물체의 무게가 아니라 수직 항력이다. 물론 이 물체의 무게랑 수직 항력이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근데 우리가 아까 마찰력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값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지, 스태틱에 S를 따와서 정지 마찰력 FS는 뮤 S 곱하기 N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최대 정지 마찰력인 경우겠죠. 그리고 운동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FK는
근데 얘는 항상 일정하니까 부등호 없이 등호로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K는 운동 마찰력을 또 영어로 하면 키네틱이거든요. 키네틱 프릭션. 그래서 여기에 있는 K를 따와서 FK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우리는 마찰력은 마찰계수와 수직항력과 비례한다는 요 관계식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정지일 때는 작거나 같다, 운동일 때는 같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케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예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찰계수를 그럼 구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마찰력 식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세분화를 해서 예시를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 수평면상, 잠깐만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수평면인데 반대로 썼어요. 수평면상에서 A 마찰계수를 구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일단 놔요. 그리고 그 물체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이 도르래를 통해서 이 물체의 무게 추를 달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여기 이런 상황에서는 받고 있는 힘을 다 적는 거예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물체가 있네요. 이 물체는 그러면 중력을 받아가지고 이 물체의 무게를 W라고 할까요? 책에서 W라고 했으니까 물체의 무게를 W라고 하면 글씨가 아랫방향으로 W의 크기만큼 힘을 작용하게 될 테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곧 수직항력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힘을 보니까 이 줄이 당기고 있네요. 근데 이 줄을 쭉 따라가 보니까 물체가 있네요. 이 무게추. 이 무게추의 질량은 또 WS라고 불러줍시다. 그러면 얘도 중력을 받아서 WS라는 힘을 아랫방향으로 받을 테고, 이게 줄로 쭉 이어져서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WS가 되겠죠. 왜냐면 장력은 항상 모든 부위가 같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물체를 움직이는 순간 이 물체 무게추를 그냥 하나 더 달고 또 달고 해가지고 물체의 무게추의 질량을 높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다가 아까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계속해서 정지이다가 어느 피크점을 찍고서는 얘가 확 움직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움직이는 순간에 무게추의 무게를 WS라고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 순간에 왜 그 이전까지는 무게추로 힘을 주고 있는데도 안 움직였냐? 그럼 당연히 정지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힘인 이 마찰력이 있었겠죠. 마찰력 F라고 그냥 씁시다. 근데 움직이는 순간에 측정한 F는 당연히 최대 정지 마찰력이겠죠. 이 FS는 μn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정확히는 μsn이죠. 그러면 우리가 μs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반대로 써줬다. n분의 fs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fs가 뭔가 봤더니 요 f랑 요 ws랑 서로 평행한 순간이겠네요. 딱 움직이는 그 순간에 측정했을 때. 그래서 FS는 WS 무게추의 무게로 써줄 수가 있고, 그러면 수직항력은 뭔가 아까 봤었죠? 우리 물체의 무게 그냥 W예요. 그래서 우리가 μS는 내가 움직이는 순간에 이 물체의 무게 W와 움직이는 순간에 무게추의 무게 WS 사이의 이 비율만 알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움직이는 순간 말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순간, 등속 운동하고 있는 순간. 왜냐면 가속 운동이면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이 무게추가 줘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무게추가 더 주면은 그러면은 가속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속을 한다는 거는 WS의 크기랑 F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니라 WS가 더 크기 때문에 가속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눈대중을 봤을 때 어떤 무게추를 달았더니 얘가 좀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는 것 같아 싶은 순간에 측정했을 때,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똑같이 써주면 돼요. 아까 운동 마찰력은 FK라고 쓴다고 했겠죠. 그리고 뮤K N, 그러면 뮤K는 N분의 FK, 이것도 똑같아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상태만 달라졌을 뿐인데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랑 정지 마찰력이랑 똑같이 이 물체의 무게와 무게추의 무게의 비율만 알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멈춰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측정을 했느냐 아니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지 마찰 계수를 측정할 수도 있고 운동 마찰 계수를 측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뉩니다. 식 한 번만 정리할게요. 정지 마찰 계수는 물체의 무게분의 무게추의 무게고, 이거는 움직이기 시작할 때 측정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 마찰 계수는 똑같이 물체의 무게분의 무게추의 무게인데 이거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측정해야 된다. 됐죠? 그러면 다음 예시를 볼게요. 이번에는 경계면상에서의 마찰 계수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울어져 있는 접촉면에서 똑같이 물체를 올려놓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 바닥면은 그냥 각도가 0도일 때는 당연히 가만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이거를 각도를 좀 늘려줘봐요. 아직까지는 정지했을 수도 있어요. 마찰면의 그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서. 근데 슬슬슬슬슬슬 이 각도를 또 높여줘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 하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때의 각도 세타에 주목을 하게 될 텐데 우선 이거를 수식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이 물체를 바라봤을 때 어떤 힘이 작용할까 다 살펴보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물체에 무게가 있으면은 당연히 중력을 받을 테니까 이쪽 아래쪽 방향으로 똑같이 물체의 무게는 W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W의 무게가 있는데 얘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접촉면과 수직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수직이고 요 각도는 당연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테고, 그러면 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이 무게와 실제 바닥면의 수직한 요 사이의 각도는 그러면 세타가 되겠죠. 지저분하니까 잠깐 한번 지워줄게요. 여기는 W, 여기는 똑같이 세타.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가 W니까 요 길이는 W 사인 세타겠죠. 그리고 요 길이가 W 코사인 세타고요. 우리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죠. 그러면 얘가 수직면을 W 코사인 세타라는 힘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이렇게 그거를 받아치는 수직 강력은 윗방향으로 W 코사인 세타가 가해지고 있겠죠. 그리고 요 경계면을 따라서 수평한 이 비스듬한 요 성분은
방금 구했듯이 W 사인 세타만큼 왼쪽으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직항력 알고 마찰계수는 앞으로 구할 건데 여기서 마찰력은 뭐냐? 마찰력은 당연히 얘가 원래 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약간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힘, 이쪽 방향으로 어떤 마찰력이 있겠죠. 그럼 똑같이 써줍시다. 우리의 마찰력은 지금 아이고 됐다. W 사인 세타랑 같아야 한다. 왜? 요거랑 같아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 말을 빼먹었네.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러면 똑같이 우리 정지마찰력 FS 구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의 마찰력과 나의 요 아래로 잡아당기려는 중력 중의 일부분 성분이 똑같아가지고 얘가 이제는 정지 상태를 벗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려고 했지? 기억났다.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μsn으로 써줄 수 있어요. 이게 마찰력 기본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μs예요. 그럼 μs는 n분의 fs인데 여기서 n은 아까 구했지만 w 코사인 세타고 fs는 방금 위에서 구한 것처럼 w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w 날아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식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신기할 수도 있는 게 마찰 계수는 어떤 무게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이 세타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할 때 얘를 놓고서는 물체를 놓고서는 이 각도를 서서히 이렇게 들어 올려 줄 겁니다. 그럼 그러다가 얘가 찔끔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 세타를 예를 들어서 60도라고 할까요? 이거 0도일 때는 안 움직이다가 30도일 때도 안 움직이다가 60도인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했네. 그러면 탄젠트 60도가 곧 정지 마찰 계수인 겁니다. 되게 편하죠? 내가 그냥 이 물체의 접촉면을 기울이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세타만 각도만 구하면 바로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등속 운동을 할 때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얘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똑같아요. 그냥 K로 바꿔 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μK는 n분의 fk는 똑같이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w 사인 세타분의 w 사인 세타는 또 날라가서 탄젠트 세타이다. 대신 요거는 당연히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 S일 테고 요거는 등속 운동일 테니까 뭐 K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면상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우를 살펴봤고요. 마지막 예시를 같이 봅시다. 이번에는 경계면상에서 마찰계수인데 또 도르래에다가 이 무게추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끌어올리는 경우를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요.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똑같이 모든 힘을 다 따져봅시다. 물체에 가해지는. 똑같이 요 파란색은 물체 색이랑 헷갈리니까 주황색으로. 물체의 무게가 W라고 하면 아랫방향으로 W, 그리고 우리 아까 방금 구했듯이 여기로 W 코사인 세타, 여기로 W 사인 세타. 그러면 수직항력은 요 비스듬하게 윗방향으로 W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힘이 하나 더 추가됐죠? 여기 줄의 장력. 근데 줄의 장력을 쭉쭉쭉쭉쭉 따라가 봤더니 뭐가 있냐? 이 물체의 무게도 앞에서 맨 처음에 말한 거랑 똑같이
W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이쪽 방향으로 WS죠. 그러면 마찰력은 어느 방향이냐? 우리가 끌어올리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은 요 아랫 방향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가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또 구해봅시다.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내 마찰력 F는 정확히는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면 FS겠죠. 요거를 보니까 지금 요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로 조금 옮겨 올게요.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마찰력 F 그리고 중력의 일부분 성분 마찰력 W 마찰력이 아니라 중력의 일부분 W 사인 세타 그리고 장력에 의한 WS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F는 WS랑 빼기 아이고 죄송해요. W 사인 세타랑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힘들면 이렇게 써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F랑 W 사인 세타랑 WS가 평형을 이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써주면 FS는 WS 마이너스 W 사인 세타고 근데 수직항력이 뭐랬어요? 뮤 N이죠. 근데 여기서 N이 뭐예요? N이 W 코사인 세타죠. 지금 뭐 정지만 보고 있으니까 요 S 또 붙여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뮤 S니까 뮤 S는 W 코사인 세타 양변 나눠주고 그러면 분자에는 요식이 들어가서 WS 마이너스 W 사인 세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비교적 복잡한 식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물체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물체의 무게가 아니라 무게추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마찰 계수가 큰 거고 요 W랑도 좀 연관이 있겠죠. 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랑도 또 세타 때문에 영향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라 등속 운동인 경우는 중간에 식은 어차피 똑같이 가니까 이번에 생략할게요. 마찬가지로 WS, W 사인 세타, W 코사인 세타 등속이냐 움직이기 시작한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식인데 정지 마찰 계수랑 운동 마찰 계수로 나뉜다. 그래서 이거 다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각각 한 번만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을 때 경계면상에서의 끌어올리는 경우, 경계면상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경우, 수표면상에서의 경우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경우의 마찰 계수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팁은 결국 우리가 살펴보는 관심이 있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뭐랑 평행이다. 그래서 어떻게 수식을 써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쭉 나가면 되고 그 수식을 써줄 때 우리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끝내기 전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실험 목표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마찰력의 종류를 알고 마찰력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한 물체와 다른 물체를 접촉을 시켜놓고서는 상대적인 운동을 시작하려 할 때 또는 이미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었고요. 마찰력의 종류 이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정지 마찰력과
그 운동 마찰력으로 나뉘고, 그리고 그 마찰력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원인, 마찰력은 마찰계수랑 수직항력의 곱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마찰계수가 크면 클수록 마찰력도 커질 테고 수직항력이 크면 클수록 또 마찰력도 커지겠죠. 이 둘에 비례하게 되겠죠. 이 원인은 결국 접촉면의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그 접촉면에 얼마만큼의 수직항력을 가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찰 계수를 구할 수 있다. 마찰 계수는 우리가 세 가지 경우에서 구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수평면상에서는 요 물체의 무게분의 무게추의 무게라는 이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었고, 경계면상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냥 요거 그 순간의 세타만 구하면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었고, 경계면상에서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수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마찰계수를 실험을 통해서 직접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 목표를 이제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찰계수라는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